이게 부대 안에 손님들 들어오는 건 둘째 치고라도 군단이라던가 평양이라던가 청정치국 인민무력부 이런 데서 오는 손님들이 100% 집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성!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군 장교의 아내로 북한군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주제를 제가 한번 정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북한군에 관련돼서 다양한 이슈들을 제가 많이 지금 올렸는데 그러한 이슈들 중에 이슈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미처 올리지 못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슈 중에 뭐가 있냐면 자유아시아 방송에 지금 올렸던 북한 군인들이 특식을 준비 못하게 되면 간부들이 목숨을 내놔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간부들 처벌이 무서워서 지금 군인들의 특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예민해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담이 지금 누구한테 다 가냐? 가족들한테 다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북한 군 가족들이 군인 가족으로 살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부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혜택보다 부담이 지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거에 관련돼서는 윗급 군관들과 작급 군관들 그리고 고위층 이런 층으로 많이 날려져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리는 혜택은 더 많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좀 먼저 양아버지 사단 정치원 안에 양아버지 집에서 군인 가족으로 그들이 하는 그 문제를 제가 한 가지 좀 비유를 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부대의 윗급 장교들의 그 가족들의 문제, 이게 사단 정치원의 이 사단급의 이 고위층의 지금 장성들, 북한군 장성들의 가족 문제와 그리고 윗급의 장교들의 이런 가족 문제가 이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은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군인 가족들이 해마다 고기를 그저 한 100kg 정도의 돼지 한 마리는 계속 바쳐야 되는 그런 부담감은 항상 있어요. 그것이 거진 과제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군인 가족이라는 거는 아래도 남편이 사단 정치위원이면 부인도 사단 정치위원으로서 그만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줍니다. 그래서 양엄마 같은 경우에는 대대 정치위원부터 해서 연대 정치위원, 사단 정치위원 이거를 많이 겪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대대급에 있을 때는 거진 1년에 봄, 가을 이게 돼지 한 마리씩 바쳤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가을에 바칠 때는 항상 동계훈련 들어가기 전 11월 달에 무조건 돼지 한 마리, 100kg짜리 돼지 한 마리 무조건 바쳤대요. 그리고 봄에 4월 15일 맞으면서 4.25 맞으면서 또 돼지 한 마리 무조건 그렇게 1년에 딱 2번을 계속 바쳤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게 되면 기본 콩 같은 거는 된장을 써가지고 부대 된장을 거진 양엄마가 많이 맡았고 그게 대대정치전 때 양엄마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대에 모아하는 식량 부분들이 부식물이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자체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체 해결 문제를 부대 지휘관 가족들이 다 부담을 안는 부분이 있었고 연대급에 올라오니까 그 부담이 확실히 떨어지더라고요. 더는 데는 뭐만은 분명히 했냐? 돼지만은 꼭 했다는 겁니다. 돼지만은 동계훈련 들어가기 전에 한 번 100kg짜리 돼지 하나 꼭 내고 그 다음에 4.25 때 또 돼지 한 마리 꼭 내고 이거는 정치위원 가족으로서 사단 정치위원 올라가서도 그것만은 필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게 되면 무조건 돼지 우리가 가장 우선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료를 거진 아끼지 않는데 정치원 집의 돼지하고 일반 장교들의 집의 돼지하고 뭐가 다르냐면 먹는 게 다르잖아요. 먹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어요. 음식물이 나오니까. 그리고 들어오는 뇌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윗급 장교들의 이런 돼지 키우는 거는 크기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100kg까지 웬만해서 못 나가더라고요. 70kg, 80kg 나가도 잘 나간다 하는데 양엄마가 집에서 키우는 돼지는 무조건 100kg 이상까지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돼지 잘 키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 번은 제가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그 마을 여자들이 살짝 뒷소리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들이 그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뇌물을 받아먹고
그렇게 돼지한테다 먹이는데 그게 100kg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먹여봐라. 우리도 100kg 넘는다라고 뒷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지나가니까 딱 말을 멈추는데 나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고 그런 말 가서 전달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장교 생활하면서 병사 생활하면서 제가 봤던 장교들의 집들은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장교 북한 군 간의 아내로 산다는 그 북한 군인 가족들의 모든 실태가 똑같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병정마다 다르고 그의 대대급이냐 중대급이냐 여단급이냐 연대급이냐 사단급이냐 군단급이냐 그 레벨에 따라서 군간 가족들의 많은 문제가 그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부대들에 고기를 내야 된다. 돼지를 바쳐야 된다라는 부담감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 부담을 가지는 건 뭐냐면 각종의 손님들 대접은 집에서 많이 한다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대대급 때는 거진 양엄마는 그때 당시 의사였기 때문에 거진 밤에 늦게까지 들어오는데도 들어오게 되면 집이 자기 집이 아니라 거진 부대 식당이 돼버렸대요. 반찬들을 그 바쁜 속에서 반찬들을 이렇게 다 쌓아놓고 하게 되면 하루 나갔다 들어오면 그 반찬이 하룻밤에 다 사라질 때가 더 많대요. 특히 양아버지 같은 경우는 집에다 사람을 엄청 끌어들였대요. 그리고 북한 남자들이 이제 예, 술 버릇이 좀 고약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게 되면 거진 밤새 2탕, 3탕, 4탕, 5탕을 즐겨요. 특히 군인들이 그런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손님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1중대, 중대장, 정지전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럼 오늘로 그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2중대가 또 오고, 3중대가 또 오고, 4중대가 오고, 5중대가 오고, 6중대. 야, 그 양아버지 집에서도 그 손님 치르는 문제를 그때 한번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더라고. 거기에다 더구나 지금 나까지 왔으니까 집안 식구가 그 집 애 둘에 나까지 3명에 양엄마의 할머니가 그때 90세 난 할머니가 계셨어요. 거기다 양아버지까지 6식구인데, 이게 손님들이 한번 와서 죽치고 앉게 되면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작은 방 창고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이러고 앉아 놀다가 그냥 지치면 거기서 잠들어 버리는데 그 방에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 불도 안 떼고. 그리고 방이 되게 추워요. 양엄마가 막 그 난리를 치고 애들이 지금 냉방에서 지금 서있어 쭈그리고 자고 있는데 밤새 술을 마신다고 막 뭐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싸움이 일어난 후부터는 술을 마시되 부대 장교 식당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가서 마시던가 해라. 근데 거기서 마시는 게 이게 또 정치부 장교들만의 대화가 외부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문제 때문에 결국은 집에서 마실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 한번 부부싸움이 일어난 후에 그 다음부터는 술자리가 조금은 축소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술장을 제가 엄청 보고 살았습니다. 그때. 한 5개월 있는 동안에 정말 지겹게 받고 나중에 장교가 돼서 어쩌다 양아버지 집 갈 때도 그냥 앉아서 만드는 게 술안주예요. 그러니까 이 치레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사단급에 탁 올라가니까 사단급에서는 또 뭘 하더냐면 이게 부대 안에 손님들 들어오는 건 둘째 치고라도 군단이라던가 평양이라던가 청정지국 인민무력부 이런 데서 오는 손님들이 100% 집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양엄마는 그래서 그때 그 집을 맨 처음에 그 요구를 할 때도 사단정치원으로 올 때 집을 요구할 때도 본 방이 아랫방 윗방 그 방 외에 방 하나가 따로 있어야 된다. 아 그러면 손님들 집에 올 때 애들이 가 있을 곳이 없다. 그걸 항상 먼저 염려를 해두라고요. 양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사단정치원이라는 이런 직급이 있었기 때문에 후방부에서 야 손님이 와서 그 손님을 정치원 집에서 치러야 된다, 치르려고 한다 라고 하면 후방부에서 일단 고기라던가 쌀이라던가 기름이라던가 가장 기본적인 식량이 일단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식물을 양엄마가 그냥 다 만들어서 뭔가는 양엄마가 다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리 직접 하고 양엄마가 음식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리를 직접 하고 뭐 하고 설거지를 하고 뭔가는 이 하는 걸 그냥 다 양엄마가 부담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윗급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게 되면 부대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손님이 와도. 근데 어쩌다가 뭐 부대 병사 누군가 가족이 왔다. 그 가족이 재울 데가 없어서 정치전 집에나 중대장 집에 재워야 된다. 이러면 후방부에서 쌀 한두 킬로 타가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군간 가족들이 부대 안에 오는 손님 치레를 일단 다 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은 부담이 됐어요. 그와 반면에 좀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화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인들이 다 와서 해줍니다. 그래서 위급 장교나 뭐 그 군단급이나 그거는 어느 등급에 상관없이 군인들이 야 오늘 중대장 집 가서 나무 좀 해줘라 이러고 한 2명 젖대서 툭 보내면 그 친구들은 그날 하루 거기서 실컷 배부르게 먹기는 하는데 하루 종일 나무 패야 되는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것도 솔직히 뭐 가고파서 모두 서설깁니다. 왜냐면 그 한 번 나가서 그렇게 하루 종일 나무 패게 되면 그 하루는 배부르게 먹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북한 장교 가족, 군인 가족으로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외에 그 다음에 뭐 하냐? 정치학습 따로 하고요. 군사훈련 분명히 같이 합니다. 이게 군단이나 여단이나 사단이나 이기에서 토요행군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토요행군 때에 군인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전투배낭을 메고 구물망을 메고 군인 가족만이 훈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장 정치위원 와이프는 실제 사단장 역할을 해야 되고 정치위원 와이프는 거기서 실제 정치지도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 중대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때 양엄만 해도 그 훈련을 하느라고 군인가족 훈련이라고 해서 갱도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들어간 동안에 집 좀 지키라고 해서 제가 하루 집 지킨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 가족으로 있게 되면 지금 3가지 부분을 제가 말을 했죠. 첫째로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고기 지원.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거진 이 고기를 차라리 이 고기를 팔게 되면 군인 가족들이 식량 걱정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고기를 부대에 무조건 내야 된다. 그리고 본인들이 식량 걱정을 할 고기는 좀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부대에 오는 모든 손님들 손님 치레를 다 해야 된다. 이 손님 치레가 생각보다 장난 아니에요. 세 번째 부분, 군사 훈련을 함께 진행해야 된다. 오늘 내용입니다. 군인 가족도 군인 가족으로 살아야 되는 이 3가지 조건들, 그들은 항상 지켜야 됩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북한 군인들, 북한 군간 가족들이 장교 가족으로서, 군인 가족으로서 사는 그들의 문제, 생활적인 문제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엄연하게 부대 주둔한, 함께 부대에 주둔한 가족들에 한해서만 되어 있지, 최근에 기사에 나왔던 이슈들에 나왔던 위급 장교들이 가족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혼한다, 뭐 오히려 제대되는 게 낫다, 오히려 제대를 희망한다 라는 이슈들하고는 분명히 조금 다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들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가장 많이 윗급이나 작급의 이런 조금 말단위에 있는 장교들한테서 발생되는 문제고, 지금 제가 이 얘기했던 건 부대장 위주로 해서 고위급과 이 중간급, 중대, 대대, 여단, 사단, 군단급의 이런 장교들의 가족들, 군간 가족들, 부대하고 함께 있는 군간 가족들에 관련된 이슈라는 거 꼭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총!